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돈이 되는 정보 공인중개사봉 파파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세종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행정도시, 스마트시티 이 두 단어들은 세종시를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단어로 와닿지 않아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2012년쯤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 서울에 있던 행정처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주를 했죠. 어떤 행정부들이 있냐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지식경제부, 법제처 등등등 총 36개의 기관이 모여있는 곳이 세종시입니다. 완전 허허벌판에 이런 주무부처를 이전을 시켜서 도시를 만든 그런 곳이 세종시입니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격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도시다운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종시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세종시의 기반 시설들은 V2X 기반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V2X의 의미는 Vehicle to Everything 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에 관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끼리도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신호등 정보를 자동차가 받을 수도 있고 도로 여건 정보를 자동차가 받을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현재 세종시에는 V2X 시스템 기반하여 자율전기 버스가 다니고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인 전기차 버스는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세종시에서는 현재입니다. 자율주행이 제대로 되려면 V2X 기반 시설이 참 중요한데 세종시는 그런 기반 시설이 이미 다 깔려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도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3년 동안 세종시로 유입된 세대수입니다. 총 27,328세대가 3년 동안 세종시로 유입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로 다 몰려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세종시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인구 유입만 보더라도 얼마나 매력이 있는 도시인지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 세종시는 생활권을 숫자로 나누는데 총 1에서 6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 두 번째 생활권, 세 번째 생활권, 네 번째 생활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생활권. 1생활권 옆은 이제 정부 청사가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산울동 안단테 아파트는 6생활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오늘 소개해드릴 청약정보입니다. 세종시 산울동에 위치한 M2 블록 중 공공분양 안단테 단지입니다. 안단테 공공분양은 M2 블럭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L1 블럭은 아주 인기리에 청약이 마무리됐던 세종 자이더시티, H3, H2는 파밀리 아파트, 여기도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M2 단지 위에는 초중고가 이렇게 몰려있고 그 밑으로도 초등학교 부지가 보입니다. 안단테와 파밀리아 공원 사이에는 문화공원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학원가나 상업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이주자택지, 전원주택 단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단테 공공분양 부지 M2 블럭 아래로 세종 BRT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종 BRT는 어디에도 없던 교통수단입니다. 세종시의 1생활권, 6생활권 전부 다 내부 순환을 하는 버스 전용 차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차와 버스가 같이 다니는 그런 전용 도로가 아니라 오로지 버스만 다니는 전용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체증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세종 충남대병원 딱 5분 거리에 새로 생긴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입니다. 안단테 공공분양은 총 995세대입니다. 입주 시기는 23년 12월 1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아쉽게도 메이저 건설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대 소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영 아파트처럼 옵션 선택사항도 풍부하고 거주자의 개성을 살린 실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게 풍부하게 되어 있어서 민영 아파트 부럽지 않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총 동수는 14개 동, 안단테 공공아파트가 가장 좋은 점이 건폐율이 17%라는 겁니다. 세종시의 모든 아파트는 대부분 17%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동간거리도 넓고 공원이나 이런 부지들이 많아서 쾌적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요즘 수도권이나 서울에 재개발하는 데 보면은 세대수를 무조건 채워야 되니까 세대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건폐율이 대부분 20% 맞춰져 있고 조금 심한 데들은 25%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춰서 정말 쾌적한 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단테 공공분양 아파트도 주출입구, 부출입구 이렇게 있습니다. 출입구를 제외한 아파트 1층은 공원으로 잘 꾸며져 있네요. 물론 차는 다니지 않는 그런 단지가 되겠죠. 이 방향이 현재 남향이니까 여기는 남서향, 여기는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세대 514동, 512동, 509동, 511동에는 이것들은 복층형으로 분양 예정입니다. 세대 평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입은 59A 타입 총 477세대 가장 많은 세대입니다. 59 타입의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주방은 창문이 있어서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현관 옆으로는 팬트리룸이 보이고요. 캠핑장이나 이런 거를 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코니도 다른 아파트 작은 평형 대비 비교적 넓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포베이기 때문에 서비스 공간이 매우 넓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9A 타입 옵션으로는 작은 방 가벽을 털 수가 있어서 자녀가 한 분인 세대는 이렇게 크게 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 아파트 부럽지 않게 여러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평면도는 59B 타입입니다. 이 59B 타입은 참 아쉬운 게 주방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가생이에 껴있는 타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아파트는 환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는데 그래도 한국 정서에는 창문이 있어야죠. 딱 여기도 열고 거실도 열어서 마통풍 딱 돼서 그런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포베이로 뽑혀져 있고 현관 옆에도 팬트리룸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타입은 74A 타입 총 83세대입니다. 큼지막하게 잘 뽑혀 있습니다. 거실 공간도 4400 조금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서로 마통풍 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74A 타입 역시 포베이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포베이기 때문에 이런 확정 공간이 3베이에 비해서 비교적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드레스룸도 마찬가지로 옵션 선택 사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관 옆으로는 팬트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주방 옆으로도 팬트리가 있습니다. 포베이에서 뽑을 수 있는 대로 아주 잘 뽑았다. 그런 평면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대는 74B 타입입니다. 총 53세대입니다. 여기는 복층 세대로 1, 2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도 복층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복층 살아보는 제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되게 좋은데 계속 살다 보면은 좀 귀찮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74B 타입은 거실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여기만 있죠. 하지만 장점은 테라스 공간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2층으로 가시면 2층도 역시 창문이 없습니다. 좀 답답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이 이 앞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타입은 84A 타입 총 86세대입니다. 세대수가 많지가 않죠. 84 타입답게 거실 공간도 엄청 넓고 전체적으로 포베이로 뽑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알파룸이 있고요. 드레스룸도 59랑 74랑 마찬가지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관 옆으로는 팬트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알파룸을 요렇게 팬트리 하나, 요렇게 팬트리 하나, 1, 2 요렇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팬트리를 두 개를 사용하면은 주방이 이렇게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인다고 합니다. 주방에도 창이 있어서 84 타입도 마통풍이 가능한 타입으로 보여집니다. 청약 공고문 중 중요한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공고문 11월 6일, 1순위 청약은 12월 7일, 2순위는 아쉽게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순위 안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엠트블록 안단테 공공분양은 가장 좋은 게 특별공급이 총 85%입니다. 일반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주변 아파트 당첨 기준을 보면 가점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청약통장이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1400 이상 당첨 확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공은 자산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보죠. 당연히 보고 일반 공급에서는 60 이하는 자산 요건하고 소득 요건을 봅니다. 근데 60 초과분은 미적용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점이 높고 소득 요건이나 자산 요건이 충족이 되면 60 이하를 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산 요건이나 소득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60 초과분을 신청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중요사항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필요자금,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작은 평수랑 큰 평수는 2,700에서 4,400 정도 있으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40%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20%는 잔압 아니면 연체. 근데 여기는 공공분양 아파트라 연체가 가능한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도금은 워낙에 이슈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청약 조건 아주 중요하죠.
세종시에서 50% 뽑습니다. 타 지역에서 50% 뽑습니다. 타 지역에서 50%를 뽑기 때문에 내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당첨 확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주택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그 나이는 만 19세 이상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디 가나 청약은 주의사항이 아주 중요하죠. 한 세대 한 건만 꼭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부부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한 세대에 두 건을 청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한 건만 청약하셔야 됩니다. 두 건을 했을 경우는 두 건 다 취소가 되고 청약 부적격자로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청약을 하지 못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세대에 한 명이 특공 한 번, 일반 한 번 각각 가능한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입니다. M2블럭 공공아파트 안단테에 당첨이 되면은 타 지역이나 세종시에서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계획 잘 세우셔서 청약이 당첨이 돼서 계약이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일반 같은 경우는 당첨 후 4년, 특공은 5년 있다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규제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10년인 곳도 많죠. 근데 4년, 5년 되게 짧습니다. 안단테 남쪽으로 1생활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중흥 S클래스인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2015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8억 3천에 거래가 됐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5억 9천에서 7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5억 9천 매물은 엄청 급매로 나온 매물로 보입니다. 요즘 겨울 되고 나서 작년 대비 거래량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급매로 나온 매물입니다. 그래도 2015년에 준공난 아파트가 급매로 5억 9천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4억 2천에서 4억 5천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 경쟁력은 그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는 현재 3억에서 4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M2 단지가 입주할 때는 전세가는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공급 물량이 주변에 엄청 많기 때문에 입주장에서는 전세를 제 가격에 받을 수 없는 거 그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종시 63생활권 M2 블럭에 분양하는 안단테 아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청약 계획 잘 세우셔서 세종시에 꿈을 분양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